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3장에 있는 세션 인터셉터 쿠키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할 건데요. 그때 어제 우리가 마지막 어디서 했었냐면 요 컨트롤 쪽 수정했었죠. 로그인 컨트롤러 해가지고 요 로그인 컨트롤러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그인 컨트롤러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얘가 컨트롤러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요.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다고 해서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URL과 매핑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되는 게 아니라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해주는 우리가 mvc config.java에 여기서 빈으로 여기죠. 컨트롤러에서 빈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로그인 컨트롤러라는 게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로그인 컨트롤러라는 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오트 서비스라는 이 객체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트 서비스라는 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권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왔을 때 실제 DB에서 걔를 조회해서 객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게 오스 서비스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서브밋,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할 때 그 제출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에 있는 폼 태그를 이용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들어왔죠? 경로는 로그인이라는 URL 주소에 폼에서 서브밋이 들어왔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이죠. 포스트 방식인 여기에 매핑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가 전달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죠. 실제 DB에 들어있는지. 자, 이 이메일 주소는 로그인 커맨드라는 객체를 통해서 갖고 왔고요. 자, 이 로그인 커맨드는 화면 쪽에서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죠. 서로 맺어줬죠. 그래서 화면에 있는 정보와 소스상에 있는 정보를 객체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멤버가 없어도 그리고 패스워드가 틀려도 동일한 익셉션을 발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는 맞는데 패스워드가 틀려도 아이디 패스워드 틀렸다라고 나오지만, 정말 그러한 아이디가 없어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렸다고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원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잠깐 주문 하나 키고요. 네. 자, 원래대로. 자, 뭐냐면 이 멤버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용자가 로그인하려는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롱 아이디 패스워드 익셉션이 아니라 우린 이런 걸 갖고 있었죠. 뭐냐면 옆에 리스트를 봐야겠네요. 뭐였죠? 멤버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요런 예외를 하나 발생을 하도록 바꿀 거예요. 자, 그리고 임포트 구문이 빠졌네요. 임포트 구문을 넣어주고 그래도 에러 없어지지 않았네요. 임포트가 안 들어갔나요? 자, 이거 서브를 꺼볼까요? 임포트 이럴 수가. 왜 임포트가 하나도 안 되죠?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려볼까요? 뭘 건드렸길래?
자, 멤버 not found exception이 들어갔고요. 다른 애를 보시면 임포트 구문이 있는데 왜 임포트 구문이 안 생기지? 임포트 멤버 DAO 멤버 DAO는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죠. 같은 경로이기 때문에 오스 인포가 존재하고요. 정말 귀신이 고칼 부리시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멤버 서비스 이쪽이고 컴피그 아니죠. 멤버 레지스터가 어디 있는 거죠? 멤버 레지스터가 스프링이 있었네요. 자, 멤버 임포트를 했고요. 헬로 컨트롤러도 임포트. 왜 갑자기 깨졌을까요? 헬로 컨트롤러. 헬로 컨트롤러? 헬로 컨트롤러 여기 존재하는데. 자, 임포트 구문을 다 날리고 다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얘가 맞고요. 그리고 오토와이어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멤버 레지스터 서비스는 우리가 만든 애죠. 그래서 임포트 구문 들어가 있고요. 첨부해야 되니까 오스 서비스도 맞고요. 그리고 빈도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컨텍스트. 자, 그리고 헬로 컨트롤러도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뭐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왜 갑자기 깨졌지? 왜 갑자기 깨졌을까요? 자, 컨트롤러 헬로 컨트롤러 맞잖아요. 여기 현재 위치가 컴피그 있고 헬로 컨트롤러의 컨트롤러. 헬로 컨트롤러가 퍼블릭 클래스 컨트롤러에 되어 있고, 그리고 빈이고, 여기는 멤버 쪽에 보시면 멤버 DAO를 임포트하고 우후. 갑자기 깨졌어요. 자, 임포트가 안 먹을 리가 없는데 멤버 레지스터 서비스는 딱히 그죠? 자, 멤버 레지스터 서비스는 여기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죠? 임포트가 됐어요. 멤버 레지스터 서비스. 그리고 저장을 했더니 잠깐만요. UTF-8
희한하네. The import spring member register service는 cannot be resolved. 해석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죠?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가 깨졌는데요? 헬로 컨트롤러도 다시 넣어주고, 네, 이제 되네요. 아까 왜 깨졌지? 레지스터 컨트롤러도 필요하네. 그냥 넣어주고요. 네, 그러면 밑에서 서베이 컨트롤러도 임포트 해주고, 로그인 컨트롤러도 임포트 해주고, 로그아웃도 임포트 해주고. 네,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웠네요. 자, 이 강의 내용은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 그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이거 유튜브에 필요하시면 보시라고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이거 권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수 있는 익셉션은 두 가지가 있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틀렸을 때하고 이렇게 멤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하고. 자, 그러면 얘를 실제적으로 아까 쓰는 부분에서 가시면 로그인 컨트롤러였죠. 예, 거기서 보시면 이제 캐치가 아이디 패스워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둘 겁니다. 캐치. 그래서 얘는 뭐냐면 멤버 not found exception. 멤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에러 메시지를 하나 던져줘야겠죠. 뭐라고 하냐면 그냥 멤버 not found 멤버 not found 네, 요렇게 해주고요. 자, 요 에러.점 리젝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그냥 에러를 바로 리턴한다는 거잖아요. 이 에러 리턴하는데 키 밸류 형식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범용적으로 에러를 리턴한다고 했죠. 그럼 로그인 폼에 가보시면 상단에 요 폼하고 에러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즉, 요 HTML 요 부분에 그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로그인 컨트롤러에 가보시면 요 명칭은 우리가 정의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리소스에 메시지에 가보시면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존재하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패스워드가 틀렸을 때는 뭐 배드 이메일 아니 뭐죠? 이메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 요거 쓰면 되겠다. 이메일이 올바르지 아니다. 이거 이메일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는 그거죠. 형식이 안 맞는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난 매칭. 아이디 패스워드 난 매칭이라는 말이 없네요. 요 문장도 없네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난 매칭도 여기다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라벨 프로퍼티 이쪽에다가 만들어줍니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건 뭐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할 때 다시 보시면 요 문장을 타겠죠. 그 항목을 다 채우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그러면 다시 로그인 폼으로 가는데 그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로그인 폼으로 돌아가지만 요런 에러를 리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만 이쪽으로 넘어간다. 예. 그리고 세션 정보는 로그인을 성공하면 세션 정보를 이렇게 맺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메일은 뭐 111 엄한 거 한번 넣어볼게요. 111.com. 네, 그래서 로그인하면 필수 항목.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겠죠? 네, 이런 애들. 그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 작성한 요 코드에서 예외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죠? 예외를 발생을 시켰고 그 예외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멤버나 얘가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원이 존재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 라고 하면 회원 정보가 그때 ABC는 있었던 것 같아요. abc.com에 이렇게 하면 얘는 회원 정보가 있는데 아이디가 틀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그아웃 하게 되면 로그아웃 컨트롤러를 태울 거고요. 그래서 로그아웃의 요청이 들어오면 얘는 그냥 세션에 있는 애를 인밸리데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해제를 하고 메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에서 한번 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메인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죠. 어떻게 가냐면 아까 로그인이 성공하면 로그인 컨트롤에서 로그인 성공하면 로그인 폼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로그인 석세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로그인 석세스를 가시면 여기에 이제 그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권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줄 거예요. 누가 로그인 했는지. 여기서 처리를 해준다기보다 정보가 넘어오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로그인을 봐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세션에다가 auth info라고 해서 정보를 줬잖아요. 세션에다가. 자, 그러면 화면에서는 따로 얘를 뭐 이렇게 불러오고 뭐 정의하는 게 아니라 세션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요 세션에 저장된 이름만 알면 바로 JSP 화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석세스에서 바로 info에 name이라고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그 나오는 거 한번 봤었죠. 이름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때 확인하려고 넣은 거니까 지워주고요. 이제 이제 로그인 성공했다 그러고 메인으로 갈 거예요. 그럼 메인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 그 세션,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하면 세션에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누구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JSTL에 보면 if 문장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환영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C에 자, if 자, 이거는 태그 형태로 쓸 수 있는 if 문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if를 요 바디 전체에다 이렇게 묶어 줄 겁니다. 얘를. 그죠? 자, 그래서 테스트에 보시면 이제 해가지고 달러에서 아까
요거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로그인 컨트롤러에 가셔서 아까 요 세션의 이름 오스 인포였죠. 자, 이 오스 인포를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오스 인포가 만약에 얘가 뭐죠 비어 있으면 세션이 안 만들어지니까 로그인에 실패한 거고, 있으면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로그인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empty라는 요런 키워드를 써가지고 얘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empty면 비어 있으면 그냥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회원 가입하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써주냐면 똑같이 복사를 하고 회원 가입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로그인이라고 해줄게요.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로그인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죠? 로그인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로그인. save. 그래서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시 한번 복사를 할게요. 또 조건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만약에 비어있지가 않아요. 그럼 로그인에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환영합니다를 어떻게 쓰냐면 그대로 쓸 건데 앞에다가 무슨님 환영합니다 라고 쓸 거예요. 무슨님 환영합니다. 자, 그럼 무슨님은 어떻게 됐어요? 요 달러에 요렇게 해서 아까 오스 인포였죠. 인포.name이죠. name님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 정보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와요? 회원 가입하기가 아니라 뭐 여기서 뭐 패스워드 변경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로그인 했으니까 이제 그 정보를 보는 거죠. 에디트 슬래시 한 다음에 체인지 패스워드. 로그인 했으니까 회원 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뭐 변경인데 뭐 다른 그 로그인 관련돼서 기능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는 로그 아웃이라고 하고 로그 아웃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자, 그럼 얘가 main.jsp니까, 그죠? main.jsp니까, 요렇게 하고, 이제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메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 DB 좀 볼게요. 저장을 해놔야겠다. 패스워드를 하나, 아이디는 아는데 패스워드를 몰라가지고, 요거였죠? 네. 요거를 눌러주시고, 얘를 실행을 하시면, 1 3개네요. 1이 5개. ABC에 1이 5개. 자, 그러면 로그인 한 다음에, ABC에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할게요. 그럼 로그인에 성공했다라고 하죠. 자, 로그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션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오스 인포에다가 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조회해서 그 객체까지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메인으로 이동하면 이제 여기 이름이 킴킴킴이니까 킴킴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메인으로 이동하면.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로그아웃을 하고 싶으면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 그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걸 하고 싶으면 비밀번호 변경 처리를 하고. 자, 근데 이 비밀번호 변경에서 뭐를 할 거냐면요. 그럼 비밀번호 변경을 할 때 뭐를 체크를 또 해줘야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로그인한 사용자가 맞는지. 그죠? 그럼 로그인한 사용자가 맞은 즉 로그인을 해서 권한을 취득한 상태 그 이후에 어떤 저런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사람 세션에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검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해서 진짜 비밀번호 변경 작업이 가기 전에 이제 로그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계속 세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권한 체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인터셉터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은 자, 우리가 로그아웃 구현했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로그아웃, 로그아웃에서 그렇죠. 개방식이 되겠죠? 네. 왜냐면 메인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그냥 로그아웃 URL을 날릴 거고 폼 형태가 아니라 URL 형태로 전송을 하니까 얘는 개방식으로 동작을 할 거고 그 로그아웃 컨트롤러에 가시면 세션을 초기화하고 그죠? 메인으로 리다이렉션 하는 거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아웃을 누르면 환영합니다 라고 다시 회원가입하기 로그인 나오는 거죠. 자, 이 메인 페이지는 두 가지 화면을 보여주도록 돼 있죠. 첫 번째 세션 정보가 있으면 로그인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 메뉴가 달랐죠. 그리고 세션 정보가 없으면 로그인 안 한 상태니까 이 화면을 보여주게 돼 있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을 한번 태우러 가볼게요. 자, main.jsp에서 이제 로그아웃, 로그인 다 돼 있고 비밀번호 변경하려고 체인지 패스워드를 갔으면 그럼 당연히 에디트라는 폴더가 있어야 되고 체인지 패스워드라는 JSP가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에디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new 그리고 폴더에 에디터 editor 맞죠? 그리고 체인지 패스워드라는 JS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자, 체인지 패스워드에서는 여기도 이제 스프링의 그 문자를 쓰기 위해서 또 태그 정보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태그 정보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뭐 코어 태그 라이브를 쓸 건데 우리가 태그 라이브 뭐 쓰던 거 있었잖아요. 그냥 폼하고 일단 스프링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이 태그스가 있어야 우리가 그 글자를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갖고 왔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스프링 스프링 메시지 메시지 그죠? 스프링 메시지인데 이렇게 처리하죠. 저 태그 사이에 우리가 굳이 넣을 건 없으니까. 그리고 코드는 change.pwd.title 뭐 이런 식으로 줄 거고요. 당연히 이거 없으니까 추가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p 태그 만들어주고 닫고 p 태그 사이에는 요 메시지 하나 넣을 거예요. 패스워드를 변경할 거니까 change 패스워드 돈. 그래서 체인지 패스워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화면은 뭐예요? 컨트롤러가 불러주는 화면이니까 실제 체인지 패스워드가 되면 이 화면을 호출해 줄 거예요. 패스워드가 변경됐다고. 그래서 실제 패스워드가 변경됐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페이지 단위로 구분을 해서 여기에는 요렇게 자 A하고 그 저기 href 왜 안 생기지? 자 A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A 태그 자 그리고 A 태그는 여기서 그냥 끊어 주겠습니다. 자 href 이제 나오네요. 노랗게. 자 여기에는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자열이 아니라 경로. 자 근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경로를 쓸 때 우리가 그 JSTL에 코어 라이브러리 쓰면 편리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어 라이브러리가 사용된 애를 보니까 여기 아니었고 메인 가볼까요? 요렇게 쓸 거예요. C URL. 그래서 요거요. 메인에 있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JS 태그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꺽쇠 C 해가지고 URL 이왕이면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죠? C하고 C가 대문자나요? 아니죠? C 아이고 여기 보이는데 또 안되네. C에 여기 있네요. URL 얘도 마찬가지로 태그 사이에 뭐 들어갈 건 딱히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value 경로는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태그를 하나 두죠. 태그를 하나 둬야죠. 네. 이렇게 하고 맞죠? C에 href 요 경로고 바깥에가 콤마가 하나인데 안에 거는 그러면 구분하려면 두 개로 해줘야겠죠? 네, 여기 쌍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겠죠. 네, 끝나고 요 태그 닫고 네. 그 태그 사이에 요거는 경로고 실제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뭐 여기서 꺽쇠 한 다음에 스프링에 메시지 그리고 요 메시지는 코드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다가 5.main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왜 빨간색이 나왔을까요? 얘하고 한 몸이고 그리고 여기서 밸류 속성을 줬고 요 태그 요 꺽쇠로 시작한 요 태그가 안 닫혀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닫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닫아줬습니다. 네, 그럼 없어지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단어만 이제 좀 정리하면 되겠죠? 체인지 패스워드 타이틀은 체인지 패스워드 타이틀 하나 혹시 있나요? 체인지 패스워드 타이틀? 없네요. 자, 그럼 체인지 패스워드 타이틀은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변경이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체인지 패스워드 도는 비밀번호 변경됐습니다. 뭐 완료됐습니다. 그죠? 뭐 문구를 뭐라고 할까요?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메인은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고메인은 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얼추 다 끝났죠. 그럼 패스워드 변경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이 아니라 자 요 화면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메인이었네요. 예.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해서 에디트 체인지 패스워드의 경로를 호출했잖아요. 여기서 비밀번호 변경한다고 지금 이렇게 호출했다고 당연히 다이렉트로 에디터에 있는 체인지 패스워드 얘가 호출되는 거 아니죠. 그죠? 아니죠. 화면은 누가 만들어줘요? 항상 컨트롤러에서 화면을 불러주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컨트롤을 호출하기 위한 경로예요. 그죠? 경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도 이제 뭔가 또 하나가 생겨야겠죠. 체인지 패스워드 컨트롤러라는 게 생겨야겠죠? 그죠?
체인지 패스워드 컨트롤러. 자, 그런데 요 책의 특징이 뭐냐면 체인지 패스워드 컨트롤러라서 여기에 다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기능을 단계적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로그인 할 때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로그인 컨트롤러 하나에다가 그냥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주면 요거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러한 회원이 있는지 검사를 바로 한 게 아니라 컨트롤러는 순수하게 컨트롤러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러는 요청이 들어오면 컨트롤러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스프링에서 컨트롤러는 MVC 패턴에서 요 C에 해당하는 컨트롤러고, 그럼 얘는 뭐 로그인을 하겠다, 회원 가입을 하겠다, 또는 로그아웃을 하겠다, 아니면 뭐 그런 정보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뷰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얘는 여기서 바로 DB 조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원을 조회한다. 그럼 회원을 조회하는 그런 로직, 이제 이런 걸 이제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이런 로직이 들어있는 걸 모델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모델을 호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하는 화면을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델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서비스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다른 그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렇게 분류하는 데가 있어요. 이 패키지를 모델, 컨트롤러, 모델 컨트롤러 딱 두 개. 이런 식으로 모델 컨트롤, 그리고 DAO라는 애, 이런 식으로요. 모델 안에는 이제 DAO라는 애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모델 컨트롤러 패키지예요. 그리고 모델 안에 이제 DAO 애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VO라는 애들. VO는 뭐냐면 데이터를 담기 위한 그릇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하면 VO에 해당하는 게 auth info였고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온 애를 그냥 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CRUD나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죠. 그게 auth 서비스. 다른 데서는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모델.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변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패스워드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좀 컨트롤러에다가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얘는 주로 이제 커맨드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우리 이제 보통 현업에서는 VO라는 말을 많이 써니까 회사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클래스니까 change pw 패스워드 커맨드라고 해요. change 패스워드 커맨드. 얘는 뭐냐면 자,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한글이 안 되네요. DB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담는 객체. 그래서 우리는 이제 VO 객체라고 돼요. VO 객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럼 데이터를 여기서 담기 위해서는 private 스트링에 패스워드, current 패스워드, 현재 패스워드하고 private 스트링에 그리고 new 패스워드. 그죠? 자,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바꾸려면 이전 패스워드도 알아야겠지만 새로운 패스워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getter setter만 있으면 됩니다. getter setter. 다른 거 없어도 되고요. getter setter로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냥 데이터를 담을 애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실제 DB에 조회해가지고 맞으면 이제 그런 거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또 클래스가 하나 더 필요하죠. 어떤 클래스냐면 change pwd에 커맨드 서비스 하기 전에 또 패스워드 이런 걸 또 이제 검증,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 또 해야 되잖아요. 밸리데이션은 이제
객체 단위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객체 단위로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지니까 커맨드 밸리데이터라고 할게요. 밸리데이터. 네. 자, 얘는 말 그대로 체인지 커맨드가 담고 있는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 그 체크한 애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임플리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기존의 밸리데이터, 그죠? 밸리데이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첫 번째 거예요. 그죠? 요거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딱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 클래스 타입을 지원을 하느냐, 서포트 요거를 해주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를 지원해야 돼요? 얘가 검증하려는 애는 change password 커맨드잖아요. 그래서 change password 커맨드에 클래스에 is assign 요렇게,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얘가 실제 동작하는 애죠. 실제 동작하는 애. 타겟. 그 화면에서 얘는 이제 타겟은 이제 요걸로 받을 거예요. change password 커맨드 형태의 객체로 되어 있는 객체 형태로 감싼 데이터를 받아서 얘는 이제 validation utils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리젝트 하는 거죠. 보통 reject empty와 white space 이걸 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냐면 errors.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필드명이 딱 3개 나와있죠? errors, 그리고 어떤 필드에 어떤 에러 코드를 매핑할 거냐, 화면에서. 그죠? 그러면 이 errors는 그대로 가고, 필드명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2개 정의했으니까, 화면에서도 2개를 쓸 거예요. 어디? 여기, 이 데이터. current password라는 애하고, 그래서 current password라는 애하고, 그럼 얘는 항상 유효성 체크해야 되니까 우리 QUIRED required 이렇게 써주고요. 똑같이 해줄 겁니다. 대신에 이 이름은 new password, 그죠? 화면에서 이전 패스워드 입력했는데 밖을 new 패스워드 입력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딱히 서비스는 만들 필요는 없고 컨트롤러를 하나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 가보시면 이제 컨트롤러 이름은 change pwd 컨트롤러. 자, 이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이거 컨트롤러가 되려면 당연히 어노테이션에 컨트롤러라는 애가 당연히 기본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으로.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는 이제 어떤 애를 처리를 해야 돼요. 경로를. 아까 우리가 메인에서 아까 어떻게 호출했어요? 비밀번호 변경하려면 요 경로를 호출한다고 그랬죠. 그죠? 요 경로. 그럼 이 경로를 호출하면 반응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change password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경로를 매핑해야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에 이제 요 경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리퀘스트 매핑을 했는데 저렇게 주소를 직접 저렇게 그 화면에서 폼 방식이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는 뭐라고 했죠? get 매핑이죠. get 방식이라고 했죠. 네. get 매핑이랑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에서 넘어올 때 폼으로 감싸 있어서 우리가 서브밋 버튼 같은 거 제출하는 거는 포스트 방식이었고, 그러면 최초 요 경로를 요청했을 때는 get 방식이니까, 그죠? 요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public. 자,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public, 자, string, return은 string. 왜냐면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요청을 해갖고 컨트롤러까지 갔는데, 그러면 뭐 다시 그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든
다른 화면을 보여주도 뭔가 화면 보여줘야 되니까 항상 리턴 값은 스트링이 되겠죠. 웹에서 그러니까 URL 요청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함수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름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경로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는 최초 처음에 폼이니까 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자, 데이터를 받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화면에서 이제 뭘 받겠어요? 두 개를 받겠죠. 현재 그 변경, 그러니까 현재 패스워드하고 내가 변경하려는 패스워드. 그거를 각각 두 개라고 해서 이렇게 스트링에서 뭐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객체 형태로 받으면 된다고 했죠. 하나의 객체 형태. 그래서 일단은 걔는 어떤 객체만 change password 커맨드 형태의 pwd cmd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줄여서. 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 요 데이터의 앞에다가 속성을 지정해 줍니다. 무슨 속성을 지정하냐면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에서 요구하는 거고, 얘는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해가지고, 그죠? 어트리뷰트의 이름은 뭐 우리가 주기 나름이 되면 커맨드라고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올 거예요. 받아오고 그리고 리턴 어떻게 하냐면 edit에 change pwd 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로를 보시면 화면에서 메인에서 패스워드 변경하자고 하면 이 경로로 들어오잖아요. 패스워드. 그러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폼 형식의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죠? 유도를 하는데 이 화면에서 이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쓸 때 이 전 화면에서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넘겨주면 이 화면에서 어트리뷰트 형태를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부터 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시면 이제 체인지 패스워드 폼만 만들어주면 처리를 할 거고, 그 폼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방식, 포스트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